하이라이트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일명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잘 들어봐.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울 시민은 좁고 여기는 넓은 포항관계를 만족시키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시작 참. 됐지?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 참이잖아요. 이처럼 이면이 보였을 때 앞에 얘도 뭐고요? 조건. X는 서울 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뒤에도 뭐가 돼? 조건 이렇게 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으로 만족시키는 집합. 다른 말로 서울 시민들의 집합을 앞에 있는 조건에 진리집합, 대한민국 국민의 집합을 뒤에 있는 조건에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 얘가 뭐라고 따라해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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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요. 쉽게 만들어 줄 거야. 믿어. 정승재잖아. 쉽게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충분과 필요의 뜻을 알지. 그거랑 너무 다르게 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 왜 이름이 충분이고 왜 이름이 필요한지. 잘 들어봐. 서울 시민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기 위한,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첨이 중요해. 정의는 금방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서울 시민이야. 자, 이제 한글로 생각해. 내가 서울 시민이야. 서울 시민을 영어로 뭐라 그래? 뉴욕 시민을 뉴요커 그리잖아. 서울 시민은 서울라이즈 그리지 않니? 서울라이즈 아니니? 아니? 우리 땐 그랬는데. 진짜 아니야? S-E 한번 쳐보실래요? S-E-O-U-L-I-Z-E 꿈꿨나? 서울라이즈 아예 없네. 나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나? 야, 안 그러냐? 우리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서울라이즈가 서울 시민을 서울라이즈라고 그런다고? 아닌가? 처음 들어봐? 시민이? 그렇구나. 와, 참 신기하네. 나 참.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뭐지? 그러면? 완전 손 들어봐. 야, 내가 서울 시민이야. 내가 서울 시민이야. 내가 서울 시민이거든. 내가 서울 시민인 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내가 지금 서울 시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 그러면 서울 시민증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해? 아니면 일단 서울 시민이어야 돼? 충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서울 시민이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될 충분한 자격 조건이지 않니? 그래서 이름이 충분 조건이야. 일단 한글로 먼저 이해를 하자고. 이게 수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x제곱이 1인 것은 x가 마이너스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러면 되게 어려워져. 수학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근데 일단 왜 이름이 서울 라이트구나. 서울 라이즈가 아니라 서울 라이트 있잖아. 거봐. 서울 사람을
서울 라이트라 그런데요. 한 글자만 틀렸잖아. 아, 그렇지. 내가 이런 거, 아우씨. 내가 언제서는 들어봤거든. 서울 라이트가 서울 사람들. 어? 이게 있다니까. 뉴요커, 서울 라이트, 파리지앙, 뭐 이렇게 있잖아요. 파리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있어. 서울도, 야, 서울 있어. 어? 성남은 없는데 서울은 있다니까? 어? 있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막 이름만 이렇게 Where are from? 이러면 I'm so right.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앞으로, 그치? So right what? 그러면 탁 천천히 SEOULITE. So right. 부산도 있나? 부산은 없어. 우리나라 그게 서울만 있는 것 같아. So right. 뉴요커, 파리지엔 뭐 이런 것처럼. 서울 라이트. 와, 처음 들어보지? 그거를 미국 사람은 서울 라이트라 그러고 프랑스어로는 세울리트. 아, 프랑스 가서는 세울리트. You 파리지안, I'm 세울리트. 멋지잖아. Hi Seoul, we are so right.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라이트. 도쿄 사람을 도쿄 아이트. 라 또 그래? 아무튼 뭐 도쿄까지는 알 필요 없고. So right is Korean 중무조건. 서울 시민이면 봐봐.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요. 너 뭔데? 서울 시민인데요. 야, 충분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되기 위한 시작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여기서 지금 끝나지가 않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뜻.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그랬거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되기 원해? 나 서울 시민이 되고 싶거든. 근데 서울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가 있니? 필요조차 없니?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는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걸로만 만족하진 않지만 일단 서울 시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충분 필요인 이유가 그거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도 원활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잘 봐봐. 서울 시민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그랬잖아.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갔잖아.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갔잖아.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갔잖아.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건 무조건 참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정방향이 참인 것을 사람들은 충분 조건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범위로 나타낼 때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무조건 뭐야? 시작.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좀 공간이 충분해지잖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돼.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무조건 충분 조건이구나. 포항관계에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무조건 충분 조건이구나.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넓고 서울은 좁잖아.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는 거.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는 거.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간다. 넓은 데 살다가 갑자기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공간이 더 필요함을 느끼잖아. 그런 느낌에서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해.
그러니까 포항관계 중에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시작. 좁은 곳은 넓은 데로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넓은 곳은 좁은 데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좁은 데 넓은 데로 가면 충분 조건, 넓은 데 좁은 데로 가면 필요 조건. 이게 바로 범위에 의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따지는 방법이야. 그런데 두 개가 완전히 같잖아.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가 완전히 같잖아요. 그럴 때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게 무조건 참이라 그랬는데 그걸 조건으로 얘기하면 좁은 곳은 넓은 데로 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정방향이 참인 거를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P는 Q이다 라는 이 정방향이 참이었을 때를 사람들은 충분 조건 그래. 그럼 필요 조건은 뭐냐?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거든.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정방향이 참이면 P는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역방향이 참인 거, 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Q는 P이다가 참이 아니라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역방향이 참이잖아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필요 조건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니까 참인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따라해봐. 정방향이 참이면 충분 조건. 정방향이 참이면 충분 조건. 역방향이 참이면 필요 조건. 역방향이 참이면 필요 조건.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정방향 참이고 거꾸로 역방향도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참이잖아. 정방향이 참인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충분 조건이라 그러고 역방향이 참인 것을 필요 조건이라 그러니까 정방향도 참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도 되고 역방향도 참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해봐.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라고 얘기해. 이거를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사회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방향이 참인 것을 충분 조건, 역방향이 참인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참이니까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만 역방향은 거짓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걸 사람들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정방향은 참이 아니고 역방향만 참이잖아. 역방향이 참인 걸 사람들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방향은 얘는 거짓이니까 정방향이 참이 아니라서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필요 조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걔를 줄여서 그냥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시작.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이다는 정방향도 참이고 역방향도 참이잖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것이고 정방향이 참이니까 충분 조건이 되고 역방향이 참이니까 필요 조건이 돼서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위에 의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판정하려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건 시작 충분 조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는 건 시작 필요 조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요 조건은 뭐냐?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거. 두 집합이 완전히 같은 거. 진리 집합이 완전히 똑같을 때를 사람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제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선진국 돼.
우리나라 선진국 되면 분명히 내가 대통령 양방향이 참이다. 오만의 극치. 그런 것들 보통 오만방자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서로가 서로를 깔 때 그치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마치 저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곧 국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필요. 정승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강대국이 되기 위한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러려면 일단 충분 조건이 뭐고 필요 조건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네. 나 정말 정말 어떻게 얘기할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시작. 충분. 넓은 데 좁은 데로 가는 건 필요. 두 개가 다 같으면 필요 충분. 근데 포함관계가 아예 없으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참인 방향을 봐서 정방향이 참인 것을 충분 조건이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정방향이 참인 것을 충분 조건이라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 시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서울 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시작. 참. 정방향은 거짓이니까 충분 조건은 안 되지만 역방향은 참이니까 필요 조건은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 그러고 시작.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양쪽 다 참일 때를 뭐라 그러자 시작.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왜? 정방향 참인 거를 충분 조건, 역방향 참인 것을 필요 조건이라 그러니까 둘 다 참인 것은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시작. 필요 충분 조건. 얘가 옛날엔 내가 이렇게 막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막 그랬어요. 야 정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빨리 살펴봐. 참이요. 역방향이 참인지 거짓인지 봐봐. 거짓이요. 이런 것들을 충분 조건이라 그런단다. 내가 막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막 이랬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야 앞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참인 방향을 봐. 자 정방향 참이야 거짓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서울 시민이니? 아니요. 서울 시민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에? 예. 이럴 걸 사람들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우와 막 이랬었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 필요 조건. 근데 만약에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이다처럼 정방향도 참이고 역방향도 참인 걸 뭐라 그런다?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뭐를 충분 조건이라 그러냐? 정방향이 참인 P면 Q이다가 참일 때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서로가 바뀐다는 얘기야. 역방향이면 역방향이 참인 것을 필요 조건. 둘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거짓이면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범위로 얘기할 때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것은 충분,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는 것은 필요. 두 개가 완전히 같으면 필요 충분. 포함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